안녕하세요. 리소매드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7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보다 더 무난했던 것 같아요. 지문 내 근거 찾기나 소재 파악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6월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어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문 혹은 선지 내의 어휘를 몰랐다면 답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이어서 7월 모의고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역시나 정확한 해석과 이번엔 어휘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짤막하게 풀이해드릴 문제 2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번과 32번 문제입니다. 각각 어휘 파악 그리고 빈칸 추론 유형인데요. 이번 총평 해설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문맥상 낱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30번과 42번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어휘 파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시된 단어의 반의어, 둘째는 제시된 단어의 유의어였습니다. 근데 최근 어휘 파악 유형을 살펴보면 2번째에 해당하는 유의어 파악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30번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반의어 파악입니다. 이 반의어 파악은 먼저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만 옆에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로 반의어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적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반의어 단어를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반의어를 적어두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반의어를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해당 단어 뜻에 X 표시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remember 이 단어의 반대말을 너무 당황해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생각하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하다 X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단위어를 생각하랬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지문 첫 문장부터 올라가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논리성입니다. 이어지는 하나의 글이니까 앞 문장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뒷 문장 밑줄에 쓰였다면 바로 그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 1번 end의 뜻은 끝 또는 목적이 있죠. 우리는 2가지 다 생각해 놓도록 합니다. 이때 끝의 반의어는 시작이라는 의미로 떠오르는데 목적의 반의어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반의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아까 remember의 반의어는 잊어버리다 라는 확실한 뜻이 있죠. 목적은 반의어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선지의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무조건적이진 않은데 대체로 답이 되지 않아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2번 유지하다의 반의어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의미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은 개별적인, 개인의 라는 뜻이니까 반의어로는 단체의, 집단적인 이라는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quality, 질의 반의어는 대체로 quantity, 양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이동이라는 단어의 반의어는 정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의어를 써두고 나면 처음 문장부터 찬찬히 해석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활 수준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년간의 빠른 성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은 갈망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자,
문맥상 and라는 게 끝보단 목적이 어울리고 있어요. 성장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굉장히 문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유한 세계에서는 성장이라는 전체 개념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제가 지금 대시 부분을 빼고 해석했는데요. 이 대시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일단 괄호를 치고 앞에 있는 성장에 대한 전체 개념이 이 대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적어도 관습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성장이라는 개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 성장이 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써둔 변경되어야 한다가 맞는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찾기 어려워요. 그럼 뒷문장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지배하는 경제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결정짓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도 개별적인 필요성에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아직 2번의 근거도 3번의 근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뒷문장을 더 해석해 봐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needs가 가리키는 것 또한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앞문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앞문장의 형태들은 개념 맞춤형 약에서부터 개별화된 관리 또는 맞춤 정장까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떤 한 사람의 상태에 맞춰진 약, 그리고 개별적인 관리와 맞춤 정장은 개인적인 필요성일까요? 집단의 필요성일까요? 바로 개개인에 맞춰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성이 되겠죠. 이렇게 앞뒷 문장의 근거를 찾아가며 문맥에 맞는 단어는 잘 소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점점 더 많은 물건, 즉 무기의 확대 경쟁과는 다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갑자기 무기의 확대 경쟁?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관습적인 성장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2번으로 올라가서 관습적으로 측정되었던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의 의미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해 드리자면 사회의 발전을 결정짓는 건 개별화된 필요성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오던 관습적인 형태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하는데 바로 이런 풀이 방식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30번 유형의 문제를 점점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유형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문해력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꾸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과 문장과 문장 사이 그리고 전체 지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재를 파악해야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32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민망하니까 빠르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만 하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문장이 앞에 의문문의 대답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유아는 두 개의 비슷한 이미지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까? 같은 색의 두 비슷한 음영 사이의 차이는 유아는 1시간 전,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 A가 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A가 요구하는 정보는 유아가 이미지를 구별한다던가 그 이미지를 예전에 봤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언가가 되겠죠. 바로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면 if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해석에서 대체로 if 문장은 만약으로 해석이 되면 전체 문맥에서 이게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은 앞 A가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문장의 예시가 되겠죠. 해석해보면 유아의 시선이 길게 머물렀다면 이것은 유아가 비슷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유아가 이미지를 보지 않고 일주일 후 그 이미지를 다시 보여줬을 때 별로 보지 않는다면 유아는 일주일 전에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예시가 서술돼요. 이것을 통해서 유아는 이미지를 구별할 줄도 기억할 줄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다시 정리해 주는데요. 시각적 새로움에 대한 이끌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각적 새로움에 대한 이끌림은 유아의 마음속 능력 안에서의 더 깊은 통찰력을 드러낸다. 즉,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통해 유아가 이미지를 구별하고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시각적 자극,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니까 새로우면 쭉 볼 거고 새롭지 않으면 안 볼 거죠. 그래서 빈칸 A의 내용은 바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내재적인 끌림인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헷갈릴 만한 부분이라든가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쉬웠던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1등급에서 3등급을 결정하는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문제가 여러분에겐 충분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형별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더 정확한 해석과 풀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DM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